안녕하세요, 힐링성입니다. 오늘은 초급, 중급, 상급반 회원님들의 저병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초급반 저병은 무릎이 많이 구부러진다. 양팔 저병을 들어간 지 일주일 내에는 초급반 회원님 팔이 일단 물에 걸리지 않고 나오는 모습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저병킥을 뻥뻥 차는 과정에서 엄청난 물보라와 함께 사방으로 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저병킥 물속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몸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웨이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피로 이상으로 구부러지는 모습이 발견되는데요. 몸이 올라가는 출수킥과 입수킥의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무릎의 힘을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발등으로 물을 누르는 임팩트가 정확하다면 무릎의 각도를 이렇게까지 올리는 수고를 덜 하게 되겠는데요. 상급반 회원님은 저병킥을 어떻게 할까요? 이미 멀리서 돌핀킥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몸이 수면에 가까이 이동하는 동시에 발등을 가볍게 누르는 형태로 봐서는 크게 저병킥의 의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미 몸 자체가 수평에 가까운 웨이브를 만들다 보니 저병킥을 아끼면서도 추진력을 내는 모습입니다. 상급반 회원님은 무릎을 덜 구부리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똑같이 발등을 꾹 하고 눌러도 임팩트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둘째, 머리가 팔보다 먼저 입수된다. 중급반 회원님 양팔이 완벽히 펼쳐진 상태로 팔의 리커버리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머리 입수 타이밍입니다. 팔이 앞으로 복귀하면서 머리와 팔 중에 무엇이 먼저 입수되어야 할까요? 속도 측면으로 보자면 머리 먼저 입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도 머리가 가장 무거운데 머리를 계속 들고 있을 경우 몸은 가라앉게 되면서 무게중심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 머리가 먼저 입수되는 경우 몸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쏟을 수 있게 되는데요. 유선형 자세를 빠르게 만들어 다리가 물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 중급반 회원님은 머리와 팔이 동시에 입수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나가는 추진력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상급반 회원님은 어떤 타이밍을 가져갈까요? 역시 상급반답게 초반 돌핀킥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자,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굳이 힘들지도 않는데 뭐하러 머리를 드느냐 이거거든요. 무호흡으로 쭉 달리다가 호흡 2번 하고 완주했습니다. 과연 호흡하러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올 때 머리 먼저 입수를 했을까요? 무호흡으로 스트로크를 하니 몸이 수면에 가깝게 이동하고 있는 좋은 모습인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면 머리가 먼저 입수되었고 양팔은 아직 물에 떨어지기 직전 상황입니다. 짧은 시간 물 밖으로 나온 머리는 얼른 자신의 역할만 수행하고 재빨리 다음 동작을 위해 머리를 먼저 숙이는 것이죠. 글라이딩 상에서는 항상 팔이 귀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병의 순간 속도는 양팔이 뒤로 당겨 리커버리 되는 시점에서 가장 빠른데요. 물속에 떨어진 머리와 팔은 글라이딩을 할 때 다소 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추진력의 감소를 막기 위해 몸은 최대한 좁고 가늘게 만드는 유선형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팔과 머리가 동시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물속으로 깊게 내려가 올라오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머리와 팔이 동시에 입수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유연성이 좋지 않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요, 안전을 위해서 머리와 팔의 동시 입수를 추천합니다. 초중급 단계에서는 저병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몸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저병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쉽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용 상급반이나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야기가 다르겠죠.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가슴 누르기를 해야 합니다. 몸은 웨이브를 할 때도 수면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 글라이딩은 짧으면서도 바로 물 밖으로 튀어나올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제 조건이 맞기 위해서는 머리가 팔보다 먼저 입수되어야 저병의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가슴을 누르는 저병을 하는가? 표현 자체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평생을 이런 동작을 해본 적이 없다가 물속 저병할 때 하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가슴 누르는 동작은 글라이딩을 수평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글라이딩 이후 캐치 동작의 연계성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끊기지 않는 저병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상급 수준에서는 글라이딩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빠른 타이밍에 물을 뒤로 보내주는데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글라이딩을 하면서 가슴을 눌러주게 되면 몸은 불필요하게 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슴 누르기는 몸통의 웨이브를 활용한다라는 의미와도 비슷한데요. 만약에 몸통을 활용하지 않고 손가락 관절을 이용한다면 물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될까요? 저병을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가슴 누르기보다 팔과 손가락의 관절로 웨이브하는 게 쉽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마치 나는 열심히 웨이브를 하고 있어 라는 착각을 만들게 됩니다. 몸통이 웨이브를 만들어줘야 큰 근육을 쓰는 동시에 저항을 줄이게 되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이 동작을 연습해 봅시다. 이거 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배가 쏙 하고 들어가면 가슴이 앞으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저는 배가 튀어나와서 불가능한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배가 나오면 불리하긴 하지만 누구나 코 기능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된 훈련으로 가슴 누르기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에서 연습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배에 힘을 딱 주고 양팔은 귀에 붙인 유선형 자세, 하체는 고정시키고 가슴과 배를 넣었다 뺐다 반복해 봅시다. 몸매도 늘씬하게 바뀌게 됩니다. 넷째, 팔이 허벅지 가까이 당겨오는가? 물을 뒤로 밀어주는 과정에서 빠른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물을 똑같이 밀어내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속도는 달라지는데요. 물을 뒤로 당기는 과정에서 몸쪽 가까이, 즉 허벅지를 스쳐 지나갈 경우에는 손바닥에 엄청난 저항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웨이브를 하며 상승하는 타이밍에 킥과 함께 팔은 허벅지 가까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급자 입장에서는 이런 큰 저항을 이겨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히려 물속에서 팔이 빠져나오지 못할 확률이 더 크게 됩니다. 저병을 완주할 수 있다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팔은 허벅지에서 멀어지게 하여 시도를 해봅니다. 손바닥에 많은 물을 밀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팔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몸 가까이 붙여 팔이 물에 걸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물 밖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물을 잡는 능력과 타이밍이 좋아질 경우 허벅지 가까이에 시도해봅니다. 상급반 현님은 허벅지에 스쳐 지나가는 팔 동작을 익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몸이 출소하는 느낌을 살리면서 동시에 허벅지 가까이 붙일 수 있는 훈련은 바로 스케이트 드릴에 있습니다. 팔을 뒤로 밀 때 허벅지에 붙이는 것은 물론 출수킥을 차는 타이밍과 일치시키는 재미가 있지요. 초급 회원님이 허벅지에 붙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술적 숙련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많은 시행착오와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드릴 연습을 자주 하면 상급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 출수킥은 언제 하는 게 효율적인가? 선수에 올라가는 타이밍, 즉 출수킥 타이밍과 팔을 밀어내는 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수킥을 칠 때 다리가 가장 밑에 있는 순간 팔은 물속에 보이지 않고 이미 밖에서 리커버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출수킥은 팔이 물 밖으로 나오기 직전 푸시와 피니시 단계에서 출수킥이 나와줘야 효율적인데요. 그러나 초급 회원님은 어느 타이밍에 출수킥을 하고 있을까요? 출수킥을 먼저 하고 팔이 따라가는 상입니다. 물속에서 팔을 뒤로 밀어내는 과정, 캐치, 풀, 푸시, 피니시 단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팔이 앞에서 물을 잡는 과정, 즉 캐치 단계에서 미리 출수킥을 시도하였습니다. 템포가 빠르죠. 지금 팔이 앞에 있을 경우 출수킥을 하게 되면 올라가는 힘을 온전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살표 방향 정도의 위치에 팔이 왔을 때 강력한 출수킥 한 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초급 현님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타이밍이고 뭐고 이 팔이 물 밖으로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이것까지 계산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출수킥을 어느 타이밍에 차야 앞으로 전진하면서 뜰 수 있는지요. 누구든 처음은 다 힘든 법입니다. 똑같이 저병을 시도하지만 누군가는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우리도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흘리는 땀과 노력이 향후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이죠. 오늘은 초급, 중급, 상급 회원님의 저병을 비교하면서 자세를 분석했습니다. 상급자는 초급자에 비해 수평에 가까운 웨이브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정확한 타이밍에 출수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변 키가는 과정에서 초급 회원분은 상급자에 비해서 물을 굉장히 많이 튄다는 결론을 내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물을 튀고 있는 초급 회원님,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